안녕하세요. 양산 통전사업인 산들바람이다. 1년에 제가 이제 고추장을 담그는데요. 저는 원래 봄에도 담그고 가을에도 담그는데 저는 주로 1월달에 많이 담궈요. 처음에는 제가 봄에 3월달에 담그고 했는데 자꾸 해보니까 제가 이제 비수기로 제가 좀 한가할 때 고추장을 담근다 하다 보니까 이제 1월달에 넘어왔는데 뭐가 좋은가 하면은 1월달에 담그니까요. 고추장이 변동이 없어요. 뭐 갠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겨울에 삭는 맛이 들어가고 햇빛에다 놔두면 항아리가 벌써 삭기 시작하고 콩깍지도 안 끼고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 1월달에 담그기 시작해요. 지금 겨울에 담궈갖고 햇살 잘 드는 곳에 두면은 봄에는 너무 늦게 고추장을 4월달에는 담으면은 개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그러면 아예 7월달 햇빛이 쨍쨍할 때 담아야 돼요. 그러면 햇살을 쨍쨍하게 받으면 살균 효과가 나는지 오히려 더 안 개요. 장마철에 끌리면 위에 하얗게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절대로 고추장을 안 담굽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 고추장은 제가 이제 옛날 할머니한테 배우기를 엿길금을 해가지고 찹쌀을 그때는 꼬두밥을 해갖고 그 밥 자체를 삭혔어요. 아랫목에다가 한 8시간, 7시간, 8시간 삭혀서 그걸로 엿물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고추장 자체에 버무릴 때는 밥풀이, 식혜 밥풀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버무리면은 그걸 삭는데 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 하면은 찹쌀을 빻기를 시작했어요. 찹쌀을 빻으니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밥풀이 안 보이고 찹쌀도 더 쫀득거려지고 찹쌀을 빻아갖고 하니까 빨리 삭아요. 그리고 뭐 7시간, 5시간 이상 안 가도 되고 고추장 물을 잡을 때 엿길금을 제가 3kg를 잡아요. 이런 바가지로 엿길금이 3바가지가 돼요. 요 바가지를 소복이 하면 건 1kg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3kg 정도를 하면 엿길금을 내면은 요렇게 짙은 물이 나와요. 가만히 놔두면 어머니들 보시면 고추장을 빻는 거는 엿길금을 해갖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채방에 걸르면요. 고추장이 왠지 찌개 같은 거 하면은 고추장이 좀 거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요건 채반에다 먼저 받치시고요. 이거 가정집에서 요만한 것만 해도 충분한 값도 저렴하고 요런 거 하나 장만하세요. 식혜 같은 거 내려고 내가 채반을 제일 고운 걸로 주세요 하면 요런 걸 줍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걸르고 난 뒤에요. 시장에 가면은 포목점에 가면은요 삼배만 전문으로 한복집에 가면은 삼배를 한 바퀴 꺼 그거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릇망에다 하셔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엿길금 물을 여기다 망사에다가 올리시고 이렇게 보재기를 여기다 길금을 해갖고 이대로 놔두면 물이 안 빠져요. 풀할 때 풀 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그칠지 않고 요렇게 곱게 빠집니다. 이렇게. 엿길금 그친 맛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해야 엿을 꼬았을 때 고추장을 식혀갖고 했을 때 고추장이 부드러워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여기 엿길금을 이렇게 엿을 꽂는데 쓰렌지 위에다가 딱 자리를 딱 잡으시고요. 이 물이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하셔갖고 한 중간불 정도로 하면은 서서 계속 저 끓으면 안 돼요. 어머니 절대로 끓어버리면 엿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15분간 나무 막대기 있죠. 쇠 주걱은 하지 마세요. 이게 사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주걱을 하나 장만하세요. 요거보다 작은 거 이쁜 것도 팔아요. 불을 중방불 해갖고 계속 한 15분간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면 내가 손을 딱 담그서 따뜻하다 할 정도 때 불을 딱 최대한으로 약하게 하세요. 살짝. 꺼버려도 돼요. 이렇게 내가 좀 볼일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나아요. 저는 지키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뭘 넣으셔야 하는가. 길금 국물이 따뜻할 때 찹쌀을 하룻밤 5시간 정도 찹쌀이 불풀어 오르거든요. 그럴 때 약수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2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쌀이 다 빨아먹어요. 그럼 이렇게 반간에 가서 채반에 건져놨다가 물 빼고 반간에 가서 내가 고추장을 곱게 담그고 싶으니까 쌀가루를 곱게 빻아주세요 하세요. 꼭 찹쌀로 하셔야 됩니다. 꼭 찹쌀을 빻아주세요. 요게 찹쌀이 지금 여기 4kg거든요. 저는 최대한으로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 따뜻할 때 여기다 넣으세요. 풀처럼 껄쭉하지 않고 다 삭아요. 천천히 넣어주시면. 한목에 붙지 마시고 일부러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럴 때는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해놓고, 이 위에가 식으니까 밑에서 약간 방바닥 따뜻할 정도로 데워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된방 한 30분만 지나면 삭기 시작해요. 잘 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좀 저어주고 나면 또 넣으세요. 그러니까 10길금 3kg, 찹쌀이 4kg 이렇게 줘주시면 돼요. 개중에 어떤 나도 찹쌀가루를 넣었는데 사장님보다는 고추장이 맛이 덜, 어쩌면 찹쌀가루 때문에 맛이 덜할 수도 있어요. 찹쌀가루를 좀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덩어리를 주게 하지 말고 덩어리를 싹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삭습니다. 이게 밑에 불이 세갖고 이게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따뜻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저어놓고 지금부터 이렇게 4시간 정도 삭히셔야 돼요. 여기 뚜껑을 닫으시고 한 1시간 뒤에 와서 불을 약하게 켜갖고 또 이렇게 한 10분간 이렇게 저어주시고 데워주셔야 되는 거죠. 따뜻해야 잘 삭으니까. 옛날에 우리 온돌방 아래목에 넣고 이불을 덮어놓고 4-5시간 삭혀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요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되거든. 이게 어머니 잘 못하는 분은 불을 확 켜워갖고 삭혀버리는 수가 있고, 차라리 불을 꺼버리시고 1시간 뒤에 또 와서 불을 약하게 해갖고 그냥 불만 켜놓고 놔두시면 안 돼요. 저어주셔야 돼요. 1시간 후에 이게 솥단지가 좀 식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을 약하게 해갖고서 한 10분만 계속 저어주면서 또 데펴주시면 돼요. 약간 따뜻하게. 손이 됐을 때, 따뜻하네 할 그 정도로만. 그리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삭혀야만 그 찹쌀이 삭아갖고 엿이 되는 과정이에요.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뒤에 끓여야 되니까 요거 한 4시간 정도 요렇게 삭혀야 됩니다. 그럼 위에 맑게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은 뿌옇지만 이게 좀 맑게져요. 잘 삭았습니다. 제가 이제 끓이고 있는데요. 수포가 올라오면 이럴 때는 하나 가득하지만 지금 저는 양이 많아서 고추 10간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요 정도 양이면은 보통 고춧가루 써보면 8건도 되고 10건도 되는데, 자, 종자에 따라서 다 매년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솥단지 하나 하면은 8건에서 10건 정도로 버무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끓이면은 한 30분 동안 끓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을 약하게 해서 끓이시고 넘어버리거든요. 좀 한 10분 정도 끓이고 나면 이 수포가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을 좀 세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좀 가운데 불만 갖고 와요.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국물을 떠서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좀 이렇게 우리 식혜, 그러니까 단술 먹을 때 그 맛 그 정도로 달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엿길금이 이게 3kg나 되니, 요 양량 적은데 3kg나 되니 그 당분이 굉장히 센 거죠. 보통 다른 분들은 요 정도 양 하는데 엿길금 한 2kg 정도밖에 안 잡거든요. 근데 저는 엿길금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잡아요. 3kg 잡을 때도 있고 3kg 약간 넘게 4kg까지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좀 고추장을 물엿을 좀 덜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저는 일반 흰 물엿을 안 쓰고 저는 조청을 쓰는데요. 이게 찹쌀 조청이에요. 이거는 찹쌀에 고추장에는 저는 시장에 가면은 쌀 조청보다는 찹쌀 조청을 써요. 훨씬 맛이 좋아요. 요것만 갖고는 좀 힘들거든요. 이제 아까는 거품이 많이 난데 수그러 들었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머니들 여기 찹쌀 조청을 양을 한 대접으로 보통 한 봉지에 이제 조청을 얼마씩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1kg 정도, 요게 1kg예요. 요것만 넣으시면 더 물엿을, 뭐 엿 같은 거는 안 넣어요. 이걸로 이제 고추장을 버무려요. 요 양에서 얼마 정도 따린가 한 3cm 정도를 따로 주셔야 돼요. 뭐 대개 어머니들 어떤 분들은 뭐 한 10분 정도 끓이고 마는데 저는 무조건 3cm 정도는 양을 요 솥단지 요만큼이면 요만큼 줄여야 돼요. 그래야 고추장이 상하지 않고 담아놨을 때 곰팡이도 안 피고 숙성이 잘 되거든요. 이제 불을 약간 줄이셔갖고 이렇게 요 정도 불 양을 하셔갖고 3cm 정도 졸여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색깔이 더 약간 더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끓고 난 뒤부터는 안 저어 주셔도 돼요. 눌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안 눌어요. 이제 양이 이만큼 줄어들면 그때는 눕더라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게 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3cm 정도까지는 가끔만 한 10분에 한 번씩 혹시나.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 막 개중에 없으면은 조청을 넣는데 밑에가 눌었어야 하는 거는요. 시장에 가면 조청 덩어리 팔잖아요. 그거를 갖다 여기다가 풍덩 집어 넣으신 분들은 이 조청이 가라앉아 갖고 이게 눌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아까 그 솥단지 하나 있잖아요. 조청을 이렇게 물 한 컵 정도. 아까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거는 물을 섞어가고 이렇게 녹였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셔야지 이게 조청이 가라앉아갖고 누르는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바로 여기다 조청 덩어리를 집어넣고 턱 집어넣고 젓지도 않고 그러면은 솥단지에 눌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그렇게 엿을 한번 따로 별도로 끓이셔갖고 넣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지금 잘 끓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3cm 줄이려면은요 30-40분 정도 끓여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찹쌀 들어간 이 뿌연기도 더 약간 더 짙어지고 연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한 45분을 따렸거든요. 이렇게 약간 색깔이 이제 노리끼리하게 변했어요. 이제 이게 엿이 돼가는 중이에요. 따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짙어져요. 이 가해가 다 엿이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놔두면 불을 끄고서 이제 요 상태로 이렇게 두시면은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식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불을 끄시고 이거를 이제 뭐 꼭 6시간 아니라도 아주 차가워야 돼요. 따뜻할 때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면 큰일 납니다. 고춧가루 씌어서 못 먹어요, 고추장요. 그러니까 완전히 식을 때까지 최소한 요 상태에서 놔두면 한 7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엿 꽂는 법이에요. 그 고추장 한번 담그면요 이틀은 걸려요. 한 이틀 정도 잡으세요. 그래야 고추장이 1년 농사잖아요. 그래야 맛있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이걸 막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고추장이 맛이 변하니까 요거 완전히 식고 나면 이제 고추장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열길금과 부재료가 다 준비를 됐거든요. 이제 연물도 구워갖고 완전히 하룻밤을 재웠기 때문에 완전히 식었어요. 저 혼자 하면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런 고추장 작업을 막장 작업할 때는 마스크를 약간 끼고 하는 게 좋아요. 사람 침이 튀면은 상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지키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요게 6kg니까 10건이에요. 딱 10건 6kg 약간 넘어요. 얘가 저울이 좋아갖고. 되게 방간에서 빻아오면은 떳떳할 때 그냥
차가운 데 놔두면 덩어리가 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 반간 빻을 때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저도 이렇게 절구통으로 다 빻아가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몽우리가 최대한으로 없어야 고추장이 잘 풀어지고 잘 개지거든요. 그렇게 미리 이렇게 큰 다라이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꼭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는 건 요거는 메주가루예요. 제가 이제 메주를 사다가 햇빛에 바짝 말려 반간에 가서 우리 메주 담다 보면 이 덩어리가 있으면 가 쪽으로 곰팡이가 꺼멓게 난 것 쪽으로는 장 담는 데 넣어 버리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가 쪽으로 고운 걸로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콩가루처럼 요렇게 빠져요. 그리고 반간에 가면 그냥 이거 빠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고추장에 들어가니까 곱게 빠주세요 하셔야지 곱게 빠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추장 10건을 담는다 그러면 메주가루 1kg 정도는, 예를 들어서 좀 메주가루가 좀 독하다 싶은 집들은 조금 한 700g으로 줄이시고요. 아, 메주가 굉장히 잘 말려져 갖고 맛있다 하는 분은 1kg를 넣으세요. 요걸 먼저 넣으셔 갖고 고춧가루에다 같이 잘 버무려 주세요. 미리 이 연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소금도, 저는 고추장에 들어가는 소금은 소금을 볶아 갖고 이렇게 써요. 저는 좀 고추장에 그렇게 간을 세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소금을 넣냐면은 이걸 국이라 생각하고 소금을 넣어요. 국보다는 약간 간이 좀 더 세게. 또 방법은 엿길금을 마지막 깔일 때 소금을 넣어서 간을 좀 맞춰주는 것도 방법도 괜찮아요. 이것도 소금도 고춧가루에다 같이 이렇게 희색을 잘 해주셔야 나중에 골고루 섞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소금을 넣으면은요, 소금 녹을 때까지도 잘 안 섞여갖고 간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들어가는 게 3가지가 들어가요. 원래 5가지가 들어가는데 모든 고추장에 다 들어가는 게 항아리별로 재료를 선별해 갖고 하는데, 홍매실 고추장, 뭐 와송 고추장 이렇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립니다. 요런 항아리, 요런 약재 각도 해놓고 다 붙여놔요. 거기에 맞게끔 제가 음식에 쓰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 쓰는가 보편화적이에요. 저희 집에 제일 많이 담그는 고추장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뭐 하는가 하면은 요게 개복숭아예요. 이게 개복숭아 발효액이에요. 요게 1kg 요런 병으로 조금 넘어요. 한 병하고도 조금 양이 더 많아요. 그 정도 양이면. 그리고 요게 가시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로 숙성시켜서 한 5년 정도 묵혀놓은 건데, 뿌리하고 줄거리하고 봄에 새순하고 좀 섞어서 발효액을 만들어놨다 한 5년 동안 해놨다가 제가 쓰거든요. 가시오가피는 왜 쓰는가 하면은 우리 나이드 한의원에 가보시면 가시오가피를 기운이 딸리고 하면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음식에서 보면 가장 무난해요, 약초 중에서. 저는 약재를 많이는 섞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약간 더 넣는 게 뭔가 하면 가시오가피가 발효액을 만들어 보면 약간 싸구름한 맛이 약간 돌아요. 약재 냄새가 나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나물 발효액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산에서 뿌리채로 뽑은 돌나물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싶은데 너무 많이 쓰면은 구하기가, 돌나물 자체가 제가 채취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돌나물을 만나야 돼요. 그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거를 1리터에서 한 500g만 제가 사용해요. 돌나물이 들어가는 고추장은 1년에 한 4항아리 정도 만들거든요. 요렇게 요 3가지를 섞어서, 그리고 이제 나서 항상 하는 양이면 요거 다 넣고 요거 넣고 하면은 혹시나 요 고춧가루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고춧가루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남겨 볼 거예요.
고춧가루가 한번 묽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저는 이게 많이 묽으면은 고춧가루가 빻아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또 더 넣어서 해색을 하면 되는데, 개중에 가정집에서는 내가 고춧가루 5건을 하고 싶다, 10건을 하고 싶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을 다 넣고 버무리면은 이게 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남겨 놓으시고, 될 수 있으면은 다 붓지 마세요. 실패하는 줄. 그러면 고춧가루를 또 빠러 가야 되잖아. 안 그러면 방간에 가서 만일에 이게 버무리다가 고춧가루가 묽은 데 쓰면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얼른 방간에 가셔갖고 고추장거리 빻아놓은 걸 사다가 좀 더 넣으세요. 1건 정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버무릴 때 물을 너무 적게 넣은 상태에서 버무려 버리면 덩어리가 지면 나중에 버무리가 되게 힘들어요. 넣을 만큼 적당히 다 넣으시고 버무리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덩어리가 없이 처음부터 다 해놓고 이렇게 버무리면 버무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좀 모자란다, 좀 되다 하면 발효액을, 개복숭아 발효액을 좀 더 넣어. 그거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으니까. 고추장도 부드럽게 해주고 하니까 그걸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 댁에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다 놓고 그게 한개면은 좀 힘드니까 항상 고춧가루를 좀 더 남겨 놓고 나중에 넣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세요. 좀 신경을 쓰셔갖고. 그리고 아까 소금 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소금을 적게 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간이 들어야 음식이 맛 좋게 느껴지거든요. 좀 내가 짠 거를 먹으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는 분들은 맛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간을 적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간을 짜면은 안 되지만 좀 적당히 넣으셔야지 고추장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입맛에 맞게끔 소금을 넣으세요. 제가 한 공기를 넣는다고 해서 똑같이 한 공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짜게 드시면 짜게 드시고, 내가 좀 싱겁게 먹어야 됐다면 양을 좀 더 줄이셔도 돼요. 지금 고추장을 담으면 약간 싱거워도 실패를 덜 합니다. 너무 또 간을 안 하면은 음식이 상하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줘. 적당히 간이 좀 알맞게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한 2시간 정도 개갖고 한 3시간 정도 이게 놔두면 데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해갖고 바로 항아리에다 넣어버리면 고추장 돼서 못 먹어요. 더 좀 묽다 할 정도로 놔둬야 한 3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농도가 맞아요. 이렇게 요 정도 물기를 해 놓으면 한 2시간 지나면요 더 빡빡해져요. 묽으면은 고춧가루를 더 사다 넣으면 되고요. 빡빡하면은 발효액이나 뭐 홍밀실 같은 거 약간 더 넣으시면 되고, 청밀실은 재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뭐 신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고추장은 하고는 안 어울리더라고. 될 수 있으면 홍밀실을 쓰세요. 요 정도 굵기를 해 놓으면은 이따가는 좀 빡빡해져요. 이렇게 한 2시간 있다가 항아리에다 넣으시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 본인들 입에 맞나 안 맞나. 저희들은 요 정도만 간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상하지 않고 잘 사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색깔이 좀 허옇지만은 이게 고춧가루가 완전히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지면 이게 빨갛게 돼요. 이렇게 담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두 번만, 한 3년만 담아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집에서 담으면 한 10건, 요 정도만 담으면 가족이 1년 내내 먹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렇게 담아놓고 항아리에 넣으면 위에 애기 기저귀를 딱 잘라갖고 위에 고무줄을 테러쳐버리고 거기다 유리 뚜껑을 덮거든요. 그렇게도 콩깍지 안 껴요. 날씨, 요거 잘 끓였죠? 날씨 좋죠? 발효액 오래 묵은 거를 넣어 3년 이상 된 거를 넣기 때문에 이것도 발효액도 1년 정도 된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고추장 다 버려요. 발효액을 쓰실 때는 고추장이나 어떤 오래 묵히는데 재료 쓸 때는 무조건 3년 묵은 거라야 돼요. 발효가 다 되고 병 닫아놔도 불글거리지 않는 그런 거라야 돼요. 가시오가피나 개복숭아는 고추장 담을 거는 일부러 더 오래 놔둬요. 한 5년씩. 이런 방식으로 담는 거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시간 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